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정말 뜨거운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가 아주 차갑게 식어버린, 하지만 그 재 속에서 진짜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스, HASS입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무려 2126대 1. 이게 뭐냐면요. 2024년 7월 하스가 코스닥에 상장할 때 기록했던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입니다. 와, 정말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말 냉혹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주가가 최고점 대비 무려 72%나 폭락해버렸어요. 아니, 역대급 흥행으로 시작했던 이 스토리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이 극적인 반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제 거품을 싹 걷어내고 하스의 진짜 기초 체력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먼저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이었죠. 그 뜨거웠던 상장 당시의 열기,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급격하게 식었는지 숫자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공모가가 16,000원이었는데 상장 첫날에는 최고 29,550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랬던 주가가 지금은 8,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고가랑 비교하면 마이너스 72%.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당시의 기대가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좀 뼈아픈 증거죠. 그렇다면 주가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꽤 복합적이에요.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IPO 당시의 과도한 몸값,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 기대에 살짝 못 미치는 분기 실적, 일시적으로 나빠진 영업현금 흐름, 그리고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덮친 거죠. 사실 많은 신규 상장주들이 겪는 혹독한 상장주 조정 과정, 그대로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시끄러운 주가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스라는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스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치과 관련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리튬 디실리케이트라는 아주 고난도 기술이 들어간 세라믹 소재 전문 기업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소재가 디지털 치과 시술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핵심 소모품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제품, 로제타가 하이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스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라인업이죠. 이게 뭐냐면 환자의 치아를 3D로 싹 스캔한 다음에요. 이 예쁜 세라믹 블록을 기계로 정교하게 깎아서 인공 치아를 만드는 거예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예쁜 거죠. 그리고 하스는요,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사실상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나와요.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 70개가 넘는 나라에 촘촘하게 유통망을 다 깔아놨습니다. 하스의 사업 모델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프린터랑 잉크 카트리지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치과에서 3D 스캐너나 밀링머신 같은 비싼 장비를 한번 사놓으면요. 인공치아를 만들 때마다 하스의 이 세라믹 블록을 계속 사서 써야 하는 거예요. 장비가 많이 깔릴수록 소모품인 이 블록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인 거죠. 그리고 하스의 사업 뒤에는 아주 강력한 산업 트렌드가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치과 산업 전체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물결이에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치과 가면 끈적끈적한 걸로 입안에 본뜨고 그걸 기공소에 보내서 사람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차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3D 스캐닝과 캐드캠 기술로 빠르고 아주 정밀하게 보철물을 만듭니다. 하스는 바로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핵심 공급자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견고한 비즈니스가 언제쯤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시장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변곡점이 있는데 바로 2026년입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21년부터 작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성장해온 게 보이시죠? 막 폭발적이진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져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장 설비나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은 비슷한데 매출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늘어나는 매출이 거의 그대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 기폭제가 바로 아시아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타임라인이 그 시나리오를 잘 보여줍니다. 2024년은 상장 후에 너무 높았던 몸값을 빼는 일종의 조정기였고요. 2025년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네트워크를 더 넓히고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이때 아시아 시장 성과가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70개국이 넘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 14%가 넘는 높은 이익률, 그리고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다는 점, 또 과도했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점도 있죠. 반면에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은 늘 신경 써야 하고요. 일시적인 현금 흐름 악화나 여전히 아주 싸다고는 할 수 없는 PER 밸류에이션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스의 현재 주가는 사업의 본질보다는 상장 과정에서 생긴 소음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즉, 이 시장의 소음이 거쳤을 때 비로소 드러날 진짜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휴먼 에이드 시스템 서플라이어, 인간을 돕는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이름처럼 하스는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입니다. 그 도약의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자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